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마이너스 1000억 적자에서 매출 3조 흑자 전환시킨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이슈로 1000억 적자에서 3조 흑자 전환했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5,3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그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00억 적자에서 매출 3조 흑자 전환시킨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최근에 중국이 정말 덥다고 합니다. 중국 역대급 폭염에 전력 공급 빨간불이고요. 6월인데도 불구하고 40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중국 남부와 동부가 몇 주 동안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 공급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사실상 매년 여름마다 전력이 부족하니 이거 블랙아웃이 오니 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좀 빠르게 6월에 좀 최악의 폭염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흘 동안 중국 남부 대부분 지방은 약 35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40도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거 정말 여름에 대폭염이 왔을 때 온도 수준이죠. 상하이는 100년 만에 5월 중 가장 무더운 날씨를 기록을 했고, 광둥성을 포함한 남부 제조 퍼브 지역 전력 피크가 빠르게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 수준을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제조 퍼브가 뭐 100만큼 쓰고 있었고 피크가 한 150인데 원래 한 120 정도 쓰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도 빠르게 여름에 이 전력 수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150까지 확 사용량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난해 여름에도 폭염으로 인해 전력 사용을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에도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사용이 어느 정도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중국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도 지금 정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베트남, 중국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중국 뭐라 그랬죠? 네, 전력이 모자르다 그랬죠. 그 모자른 중국에서 더 모자른 베트남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기록적인 고온으로 인해 전례 없는 전기 수요로 베트남 전역에 정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조심해라. 지금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전기를 사람들이 뭐 에어컨이든 선풍기든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 정전이 곧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직접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정전은 피했지만 베트남 전역에서 이미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좀 급격하게 올라간 지역 일부분에서는 이미 정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력 부족 현상이 실제 눈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가까이 한 몽까이 지역은 국가 전력망에서 분리돼 중국에서 전력을 구매 중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중국도 지금 전력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중국에서 더 부족한 베트남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노이에서는 밤 11시 이후 가로등 3분의 2를 끄는 등 에너지 공급을 줄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지금 전기가 사실상 좀 부족한 상황이다. 좀 약간 지금 이 벌써 지금 이제 6월 시작인데 부족하면 어떡하냐. 좀 이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 바로 밑에 있는 대한민국도
전력 수급 대책을 좀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이랑 베트남 전력 부족하단다. 대한민국도 부족하면 어떡할래? 이거 지금부터 대책 수립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강원도 강릉시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을 기록하는 등 예년보다 여름 더위가 좀 일찍 찾아올 조짐입니다. 사실상 최근 들어가지고 6월에 반팔 반바지 대부분 입고 다니죠. 진짜 한여름 패션으로 다니는데 과연 한여름에는 어떤 패션이 오겠는가? 사실상 감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전력 유관 기관은 대책 수립 전에도 때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전력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금 사실상 많이 덥기 때문에 이 더움에 따라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쓸 거고 그 전기 많이 쓴다는 게 뭐 에어컨, 선풍기 막 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전력 부족하면 안 돼서 우리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 이미 걱정하지 마. 발전기, 송전, 선로 등 전력 공급 설비 정비, 발전용 연료 수급 관리 등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아, 지금 이 얘기만 보니까 사실상 뭐 전력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변압기 호황입니다. 전기차 신재생 뜨자마자 변압기가 불티처럼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호황이 왔는데 국내 변압기 업계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과 주요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채택에 힘입어 성장 중입니다. 아니 신재생 에너지랑 뭔 상관인데?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미국 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고 있지만 전력망 공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전력을 막 생산을 했어요. 이만큼. 근데 중요한 거는 A라는 지역에는 그만큼 필요 없어. 근데 B라는 지역에서 이만큼 필요해. 그럼 얘네 생산 요만큼 해. 그러면 이만큼을 어디서 구해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A라는 지역에서 생산을 했는데 이 송전이 안 되는 거죠. 전기가 넘어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전력망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 만들어서 여기는 이만큼 필요 없는데 여기는 요만큼 필요한데 요만큼 생산해. 그럼 이만큼 어디서 구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구할 만한 이 전력망이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뭐다? 이 신재생이라는 게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넘기는 과정인 이 전력망 구축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변압기의 8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이 수혜다. 한국이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망 투자 규모는 2021년 360조에서 2030년 660조 원 규모로 성장 중이다. 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다 보기는 힘든데 그렇더라도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아무 데서나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전력을 넘기는 전력망을 구축을 하는데 다들 힘을 쓰고 있구나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다를 게 없는 게 아닙니다. 15년간 배전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뭐다? 신재생의 덫.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풍력을 아무데나 세우고 태양광을 아무데나 하고 원전을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역이 정해져 있고요. 그 특별한 지역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으로 전력을 넘겨야 돼요. 왜? 그 지역에선 당연히 쓰는 전기가 일정량이 있겠죠. 남은 건 넘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15년간 배전망 투자만 31조 필요입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앞으로 15년간 배전망 투자에만 31조 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6조 원에 달하는 송변전 투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전력 개통망 투자 90조 원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관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90조 원이면 1년 대한민국 예산의 거의 뭐 한 5분의 1, 4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전력은 향후 15년간 국내 전력망 투자에만 최소 87조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백업용 배전망이 필요하고요.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
아까 전에 미국 얘기했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력망 구축, 송변전, 이 배전망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상태고요. 부족한 송전망이 얼마나 필요한데?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뭐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뭐 말만 그런 거 아니야? 발전 용량이 16기가와트인데 송전 용량이 11기가와트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만든 것만큼 송전도 못하고 있고 5기가와트가 놀고 있다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발전은 시켰는데 쓰지를 않아. 쌓아놓지도 못하는데 쓰진 않아. 부족한 건 전기가 아니다. 송전망이다. 쓴 걸, 만든 거를 갖다가 뿌려줄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2021년 수도권은 필요한 전력의 72%만을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8%는 어디선가 땡겨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충청권은 128%, 강원권은 182%. 그러니까 강원은 거의 쓰는 전기의 2배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충청권은 쓰는 전기의 30%를 더 생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수도권은 뭐다? 전기를 생산해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가 지금 빈익분 부익부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부족한데 계속 부족하고 늘어난데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라인 신증설이 집중되어 전력 적시 공급이 어렵다라고 나와주고 있죠. 최근에 얘기했습니다. 이 전기세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낼 전기세가 뭐 1,600억, 1,800억이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삼성전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전기를 뭐 미친 듯이 쓰죠. 근데 그 공장들이 뭐 용인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역들의 이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 전력이 수요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은 적고 그 대신에 주변 충청권이나 강원권은 쓰는 전기가 적은데 생산량은 늘고 하다 보니까 이 전기를 수도권으로 던져줄 수 있는 밀어줄 수 있는 이 전력망 구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석탄 화력발전소가 2022년부터 속속 가동에 들어가면서 16기가와트를 발전하지만 송전선로 용량은 11기가와트다. 5기가와트다 붕 떴어요. 그러니까 발전은 하는데 쓰지는 못해. 만들긴 하는데 사용하진 않아. 밥은 지었는데 먹진 않아. 뭐 이런 거죠.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주 및 호남 지역도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없는 지역에서 전력 생산이 증가하면서 송전선로가 필수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사실상 전기 어디다 씁니까? 뭐 조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쓸 데가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전력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뭐 해적 케이블이든 뭐든 전력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전력망 구축이 너무 중요하다. 아 진짜 부족하구나. 우리가 송전망이 왜 부족한지 눈에 보이는 게 전봇대고 눈에 보이는 게 변압기고 눈에 보이는 게 송전이 전선인데 왜 부족하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역 간의 이 송전로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대한민국도 전력망 구축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태네요.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재생의 성장, 신재생 에너지를 송전하기 위한 들어가는 부품, 들어가는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뭐라 했습니까? 10년 만의 호황이다. 회사 DNA 1000개를 혁신했다. 1000억 적자를 1300억 흑자로. 그래서 변압기 제조가 주력인 HD 현대 일렉트릭의 조석 사장이 1000억대 적자에서 매출 2조 6천억, 영업이익 1330억 흑자 전환을 시켜냈습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고 미국, 중동 등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 것도 기회다. 사실상 갑자기 신재생 터지면서 운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 얘기도 맞습니다. 우리가 1년에서 2년 체력 단련을 했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큰 대회가 열렸다. 갑자기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갑자기 인리 등등 해가지고 막 다 합치면은 최소 뭐 1000조, 2000조짜리 사업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상 힘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고 열심히 기술력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기술력을 쓸 때가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를 한순간에 흑자로 돌릴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결론이 있을 수 있었다. 한국의 빠른 일 처리를 고객사들이 좋아해 앞으로 몇 년간은 실적이 계속 좋을 것. 그러니까 매출 뭐 3조 넘는 건 일도 아니겠죠. 지금 2조 6천억이니까 앞으로 3조, 4조, 5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네옴시티, 인니 1, 2년 사이에 끝날 문제들이 아니에요. 최소 사업이 6년, 7년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6, 7년간 아마 전력만 투자, 전력만 구축에 계속해서 매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서만 15년간 전력만 구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만 해도 매출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전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성장 일어나는 거 알겠는데 뭐 이것뿐만이겠느냐? 전혀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도 이제 슬슬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 복구 안간힘입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전쟁이 시작되면은 꼭 연결된 걸 다 끊어버려요. 전기, 뭐 그다음 통신, 다리 다 끊어버리죠. 연결돼 있는 거 다 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야 혼란이 오니까. 당연히 뭐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울 때도 당연히 전력망 부셨겠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작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2030년 우크라이나 전력 산업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시설 직접 손실액이 8조 6,700억 원 수준이다. 그러니까 잃은 거예요. 잃은 게 8조입니다. 짓는 데는 돈이 더 들겠죠. 왜냐면은 치우고 다시 다지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으세요 하면 짓는 비용만 들겠지만 이 부서진 거를 치우고 다시 지어야 돼요. 우크라이나 소비자의 80%가 전력 공급을 받지 못했고 에너지 인프라의 약 50%가 손상받았으면 50%는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다시 지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나머지 50%가 그럼 잘 되냐? 당연히 잘 되지 않겠죠. 왜냐면은 나머지 50%가 박살났다고 50%끼리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웃겨요. 그래서 50%가 아니라 사실상 뭐 20%에서 한 30% 사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은 전력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이 어디 이번 우크라이나 이 전력망 구축, 전력 인프라 구축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매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확인됐습니다. 그럼 지금 결론을 내자면 지금 해외에서도 사실상 너무 때이른 폭염 때문에 전력망이 부족한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도 전력망이 정말 좋다 생각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신재생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 부족하겠습니까? 네, 미국도 부족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 대한민국만 15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고 최소 90조 이상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또 운이 좋게 최근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또는 인니 여러 가지 이제 대규모 수주가 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매출 적자 1,000억, 영업 적자를 내던 기업이 갑자기 2조 6천억에 영업이익 1,330억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 그럼 앞으로도 보다 추가 성장이 전망이 되고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G2파워고요. 배전반 관련된 기업입니다. 제품 수급 개선, 수익성 확보 시동하고요. G2파워는 배전반 관련 특허와 각종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크라이나 네옴시티 전력망 구축 및 국내 전력망 확충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10년 만의 호황이고요. 결국엔 전력망 안에 송전, 변압, 배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변압기만 수혜받고 송전망만 수혜받고 전혀 그럴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이 하나가 결국은 배전반, 송전, 변압기 모두가 하나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G2 파워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 전환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G2 파워 흐름 지켜보고요. 원래 원전으로 주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배전이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관심으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2 파워 관심 갖는 거 확인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아까 무료로 총정리한 자료집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지 마세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전기차 또는 로봇, 자율주행, 이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맨 밑에 리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다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7일, 5일, 2일, 1일, 31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꼭 무료로 확인하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를 아예 볼 필요가 없다. 장 시작 전에 이 이슈만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리튬 관련 이슈가 있었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의 다 얻어 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